그래서 2023년은 어떻게든 원화를 조금 더 벌긴 벌어야 된다. 내 사업, 내 부업, 내 창업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키워드가 2023년은 원화 채굴의 시대. 네. 이건 어떤 의미로 이런 거 잡으셨어요? 뭐 사실 2023년뿐만 아니라 옛날부터 얘기하던 거긴 한데 사실 투자라는 거는 소득에서 지출을 빼고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다가 수익률을 곱한 다음에 그다음에 투자 기간을 또 곱해가지고 나온 게 부자의 크기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아주 간단한 공식에서 부자가 되려면 수익률을 엄청나게 높이든지 그렇죠. 아니면 기간을 엄청나게 늘리든지 장기 투자. 아니면 지출을 엄청나게 낮추든지 소득을 많이 늘리든지거든요. 심플하네요. 네, 그래서 사실 어린 아이들한테 뭐 주식을 하라 이런 것도 괜찮다라고 뭐 워렌 버핏이 얘기하는 것이 이 기간이라는 게 길면 사실 웬만한 어떤 그 어른들도 이 젊을 때부터 시작한 아이 때부터 시작한 아이들을 이기기가 쉽지가 않고 복리로 불어나니까. 근데 이 공식에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건 도대체 뭐냐라고 보면은 이 지출 줄이는 거 말고는 사실 마땅한 게 없거든요. 지출은 내가 뭐 안 쓰면 그만이니까. 네. 근데 문제가 뭐죠? 지금 뭐 인플레이션이 워낙 심하니까. 너무 물가가. 또 뭐 지금 택시비도 올라가고 뭐 다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월급을 300 받던 분들은 실질적으로 240만 원 정도까지 줄어든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라 똑같은 지출을 해도 오히려 지출량이 늘어나니까 과거보다 더 아껴야 본전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터널의 구간을 통과하려면 어떻게든 소득을 조금이라도 좀 높여놔야 본전치기를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2023년은 어떻게든 원화를 조금 더 벌긴 벌어야 된다. 어떤 일을 할지는 각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내가 분명히 남는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그 시간을 모아가지고 돈을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더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놔야 된다. 그래서 돈의 세계에서 중요한 기본기가 소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럼 원화 채굴에 있어서 중요한 첫 번째는 뭐죠? 그럼 이제 이게 초등학교 5학년으로 돌아갑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원화 채굴을 할 수 있는 그 기본기랄까? 이런 것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뭔가 좀 많은 공부와 뭐 어떤 입시와 이런 걸 시달려가지고 다들 그렇게 해서 그렇죠. 뭐 좋은 대학, 뭐 좋은 직장을 간다는 것 자체가 뭐 어쨌든 그래도 좀 메인스트림이죠. 예. 근데 이제 거기가 아닌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각자 또 자기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갈라지는데 중요한 거는 자기의 제 1번 소득, 그 첫 번째 소득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첫 월급이라는 네, 첫 월급. 그러니까 저도 뭐 그렇게는 하긴 했지만 연봉을 얼마를 찍느냐, 그리고 그게 몇 살에 찍느냐,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의사는 엄청 부자다라고 생각들 하시는데 남자 의사는 한 36 정도부터 돈을 벌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그 뒤로는 뭐 고소득이라고 하겠지만 근데 21살부터 버는 사람과 36부터 많이 버는 사람을 아까 말한 그 공식에 넣어보면 또 기간 차이가 또 십몇 년 나기 때문에 이게 무작정 의사가 뭐 예를 들어 뭐 그 21살부터 자영업한 사람 대비 부자가 된다라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특히 대학생인 분들이 있을 거예요. 대학생 분들은 제가 몇 번을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대학생 때 투자를 너무 심취해가지고 그 본인의 연봉, 첫 연봉을 결정하는 공부를 소홀히 하지는 마라. 내가 100만 원 굴려가지고 200 만들어봐야 연봉 한 번으로 다 해결이 된다. 그 정도는. 그런 얘기는 좀 했었고요. 반대로 내가 지금 연봉이 너무 낮은 분들, 이거나 아니면 내가 3, 4년 뒤에 연봉이 아무리 봐도 우리 그 선배들 봤을 때 너무 낮다. 그런 분들은 지금이라도 뭔가 다른 길을 찾든지 부업을 하든지 창업을 해가지고 어찌됐든 간에 내가 가장 한 살이라도 어린 나이 때에 좀 고소득을 만들어 놔야 고소득의 의미는 상대적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놔야 지출 통제는 내가 하면서 남는 돈 가지고 어떻게든 수익률을 곱해서 조금 부자, 그러니까 인생을 좀 바꿔볼 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번에 너무 공감 가는 게 사실 이게 대학교 졸업하면 네. 기업이 세 종류로 나뉘는 거죠. 결국 중소기업, 그다음에 중견기업, 대기업. 네. 이거에 따라 사실 뭐 각자의 이제 선택은 다르겠지만 연봉이 좀 다르긴 하잖아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하는 게 예를 들어 처음에 내가 바로 대기업 못 가는 거야. 이번에는 그럼 중소기업을 가야 되는가? 그럼 중소기업인데 아무래도 대기업보다 연봉이 작잖아요. 지금 여기를 갈 것인가? 네. 아니면 1년 정도 준비해서 대기업을 가면 어떻겠냐 하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불란이 말씀대로 첫 소득이 그리고 첫 내 직장이 내 명함이 되잖아요. 네네. 거기가 어디냐에 따라서 내 연봉이 사실 그 밑으로 떨어질 일은
사실상 잘 얻고 네네. 그다음 직장도 그와 비슷한 데로 가니까 사실 첫 직장은 정말 좀 가급적 한 1년, 2년, 최대 2년까지 늦더라도 좀 좋은 직장을 잡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럼 한 1, 2년 정도라면은 저도 뭐 그거엔 동의합니다. 그 왜냐면 이상이 되면 그 정도는 연봉으로 충분히 상쇄가 되니까. 맞아, 근데 이제 반대로 1, 2년, 3, 4년을 해도 안 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무작정 도전하는 것도 좀 나쁘죠. 왜냐면 기간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개개인마다 잘 선택을 하셔야 되고 그 선택의 기준은 우리 선배를 보면 됩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회사에서 삼성 간 분이 있다. 근데 특출나다. 뭐 한 5년에 한 번 나오는 인재였다. 그리고 저분은 뭐 하루에 20시간씩 공부했다. 나는 저 정도 못할 것 같다면 뭐 좀 다른 길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뭐 그런 거는 이제 각자 본인이 아실 거예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우리가 원화채굴을 좀 더 늘려야 될 텐데 네. 어떻게 좀 늘릴 수 있을까요? 그 뭐 사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뭐 명확한 답을 드리기가 어려운 게 네. 제가 투자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부업이라는 개념이 뭐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죠. 그때는 뭐 부업이 뭐가 있었지? 편의점 야간 알바? 1920원 주는 시급이요. 그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거 한 2010년 전 아닌가요? 2002, 3, 4년 요때가 이제 부업이라고 할 만한 게 뭐 그 정도였어요. 야간 알바. 저도 아르바이트 했었는데. 그리고 뭐 그대로 시급이 좀 올라도 뭐 3,000원, 4,000원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 부업이나 어떤 뭐 창업 이런 게 생긴 게 사실 최근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뭐 그때 당시 기준입니다. 2010년, 11년, 12년 요때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부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가 뭘까? 나는 하루에 열 몇 시간을 일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부동산으로 월세 받는 거 말고는 없겠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뭐 월세를 받고 막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대출 받아서 투자금 넣어서 월세를 받는 거가 부업이라면 지금은 뭐 소위 말하는 거의 자본이 거의 안 들어가는 사업이나 아니면 요즘 인터넷 기반으로 거의 뭐 무자본 창업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한다고 무조건 돈 버는 건 아니겠지만 자본이 적게 들어가는데 돈을 번다. 그거보다 높은 시급은 없거든요. 시급이나 어떤 그 수익률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은 계속 가져보는 게 어떨까. 그 사업과 근로소득과 이게 기반이 돼서 투자를 하면 정말 빨라지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소득에서 지출 뗄 거 다 띄고 남은 돈 가지고 또 투자를 하면은 속도가 많이 차이가 나는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3년은 어찌됐든 간에 투자의 어떤 그 속도랄까? 어떤 투자 자산의 변화의 속도가 빠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오히려 좀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좀 내 사업, 내 부업, 내 창업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잘 몰랐는데 블로그나 이런 것들도 돈 된다고 돈이 하더라고요.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도 블로그 같은 거 막 해봤는데 뭐 네이버 포스트 막 붙고 막 하긴 하거든요. 근데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뭐 협찬도 받고 막 하면서 돈을 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근데 시급이 괜찮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도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또 아마 절대 다수는 뭐 그게 뭔데 뭐 그런가 보다. 나는 못해. 뭐 또 이러고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럴 때 한번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블로그랑 또 비슷한 것 SNS가 인스타그램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죠. 그다음에 유튜브도 있고 요즘에 틱톡도 되게 뜨고 있고 한데 저는 이것들 통해서 그냥 많은 분들이 그냥 내가 사람을 얼만큼 모을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카카오 예전에 지금 뭐 시총이 좀 작긴 하지만 어쨌든 시총이 굉장히 높았던 시절이 있잖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근데 카카오가 사실 무료였잖아요. 지금도 무료지만. 네네네. 근데 몇 년 전에 카카오 먹고 살 수 있나? 이런 걱정 되게 많이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 카카오 지금도 걱정하지 직원들도 않아요. 지금도 카카오 먹고 살 수 있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카카오 직원들이 그때 진짜 많이 걱정했더라고요. 네네. 근데 카카오 CEO 회장님 그런 얘기 했다가 사람만 모여 있으면 어떻게든 된다. 그러니까 네. 플랫폼을 어쨌든 플랫폼이라는 게 결국 사람들이 모여 있는 전 공간이라 생각하는데 네. 그게 블로그든 뭐든 내가 그것만 모을 수 있으면 그게 나의 어떻게 보면 돈을 벌 수 있는 하나의 큰 창이 되는. 맞습니다. 저는 인스타그램을 좀 하지 말라는 부류거든요. 왜냐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버는 게 근로소득과 투자라면 인스타그램은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게 거기는 이제 비교심이나 뭐 이런 걸 너무나 많이 자극하기 많이 때문에. 있죠. 근데 반대로 인스타그램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면 세상은 다양하니까. 근데 그런 것도 또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 인스타그램을 하면 안 돼. 이게 아니고 이 사람마다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을 모아올 수 있는 그 수단과의 그 궁합이 있습니다. 궁합이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책을 써서 궁합이 딱 맞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유튜버고 어떤 분들은 인스타고 뭐 블로그도 이렇긴 한데 정말 다양한 플랫폼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는 노력은 본인이 해야 되고 찾았다 싶으면 한번 시도해 보시고 죽어라고 해본 다음에 안 되면 아 궁합이 안 맞는구나. 다음 또 다음 넘어가다 보면 하나 또 걸리더라고요. 요즘에 유튜브가 매출이 좀 광고 매출 줄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틱톡이 요즘 엄청 뜨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어제 틱톡을 깔아서 이제 나도 이제 유튜브를 넣어서 제로투 막 하는 거야? 틱톡 깔려고 이제 해볼까 봤는데 거기 막 춤추고 날려가고 있대를 바로 접었습니다. 거기는 뭐 변장하고 막 나랑 난리 궁합이 나던데. 안 맞구나 여기는. 그렇죠. 저는 절대로 틱톡 가면 망할 사람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 지금 방금 인스타그램 말씀해 주셔서 책에서 이제 세 번째 이제 분란이 잡으셨던 게 인스타그램이라는 게임과 허세 피라미드. 또 올해 상반기 굉장히 이제 핫한 유튜브 콘텐츠였죠. 뭔가요? 사실 뭐 허세 피라미드라는 거는 그냥 뭐 제가 무슨 뭐 큰맘 먹고 만든 건 아니고 지금 이미지 뜨고 있을 겁니다. 그냥 생각했던 건데 생각했던 걸 말했다가 이제 많은 분들이 좀 호응을 해주셨는데 저도 너무 재밌게 봤어요. 실제로 제가 이제 전 이사를 7번 했고 우리 애가 이제 8살인데 이사 6번 했거든요. 만기 채워서 산 적이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자주 여러 동네를 다니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고 그리고 또 집값의 변천사 같은 걸 제가 막 다 봤잖아요. 그러면서 생기는 어떤 사회 현상 같은 거여서 얘기를 한 건데 허세라는 단어를 넣다 보니까 제가 말한 모든 이 항목들이 다 허세냐? 뭐 그런 얘기도 또 오해하실 것 같아서 뭐 이번 기회에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허세도 등급이 있는데 이 허세라는 단어는 이런 것 같아요. 아주 가성비가 떨어지는 일을 나는 할 수 있어. 너는 못하지.가 허세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너는이라는 대상이 누구냐? 뭐 20대라면 자기 친구들이겠죠. 친구들이나 아니면 자기를 뭐 팔로우한 뭐 자기 나이대 아이들. 그리고 이제 30, 40대라면 자기 뭐 어떤 회사 동료라든지 아니면 자기 지인들, 뭐 학부모로 만난 케이스들,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내 주변 사람들한테 나는 이렇게 가성비 떨어지는 일에도 돈을 쓸 수가 있어. 라는 걸 보여주는 게 허세다. 그러면 그걸 왜 보여주냐? 그걸 통한 만족감을 얻는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람은 뭐 저는 모든 사람은 다 비교 우위에서 오는 즐거움을 추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스님이나 뭐 아니면 뭐 신부님, 뭐 목사님들은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초연하신데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제 종교와 그 어떤 그런 신의 영역으로 가시는 거지 그렇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 오히려 좀 일반적으로는 그런 게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내가 잘 살고 조금이라도 내가 더 뭔가 좀 가성비가 떨어지는 일들을 한다는 거를 자랑하고 싶다. 그래서 그게 가장 하위 단계로 저는 바디 프로필을 뽑았거든요. 요즘 젊은 분들이 정말 몸이 좋더라고요. 맞아. 정말 좋아졌어요. 짤 도는 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3040 몸매의 현실 뭐 이런 거 보면 이렇게 담배 피고 있는 그 분들 보이고 하나같이 배가 저도 배가 많이 나왔는데 다 배가 나옵니다. 맞잖아요. 이게 나이를 먹으면 배가 나오고 하는데 나와. 20대 분들 뭐 30대 초반인 미혼인 분들 보면은 몸 관리 정말 잘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바디 프로필까지 찍어야 되느냐. 이거 되게 힘든 거거든요. 너무 힘들고 저도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거 뭐 거의 극한의 이거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비만도 그렇지만 바디 프로필 찍을 수 있는 저체지방량도 사실은 자연적인 현상은 아닙니다. 몸에는 안 좋을 수 있어요, 진짜. 인위적인 행위인 거잖아요. 그냥 그런 인위적인 행위를 해서 돈을 뭔가 벌어야 되는 뭐 바디빌딩 하시는 분이나 뭐 헬스장 사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다른 거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증명을 하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막 그렇게 막 극단적인 식단까지 해서 하는 것들은 뭐 자기 만족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아주 낮은 수준의 허세라고 보고요. 뭐 여기서 나왔던 거의 핵심은 골프였던 것 같아요. 우선 골프. 많은 분들이 골프가 영업에 도움이 되고 사회생활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하시는데 그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이 허세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뭐겠어요. 영업에 사회생활에 도움되는 거는 당연히 40대나 50대들이 골프를 좋아하니까 아니면 50대 후반인 분들이 좋아하니까 사장님이나 뭐 또 영업 대상자분들이 좋아하니까 사회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거 아닐까? 신입사원들한테 골프를 치면 서로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니까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말은 뭐냐? 골프라는 건 기본적으로 좀 노인들이 좋아하는, 좀 중장년층이 좋아하는
그런 건데 물론 재미는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20대나 30대 초중반이 치기에는 금액대가 너무 많이 비싸다. 요즘에 그래서 골프 용품, 의류용품들이 네. 매출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해볼 수는 있어요. 뭐 몇 달을 해볼 수는 있지만 쉽지 않고 그렇죠. 어떤 분들은 스크린 골프 가면 싼데요 라고 말하는데 제가 말하는 건 스크린 골프 가서 치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필드 나가서 거기서 이제 치는 걸 말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기 과시 어떤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옷을 한 번에 3번 갈아입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6톨씩 나눠가지고 18번 홀 뻔했으니까. 6번 치고 잠깐만 옷 좀 갈아입고 올게 해가지고 한 번 갔지만 3번 간 것처럼 해서 사진을 나눠 올리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런 분들이 소수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거는 남한테 좀 보여주기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골프는 네. 연봉이 어느 정도부터 그 영상에서 네. 언급도 하셨잖아요. 네, 저는 뭐 세후 한 1억이나 1억 5천 정도는 돼야 된다. 이거는 이제 필드를 나가는 걸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사는 지역에 그 골프 치는 분들이 좀 많아졌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가냐면 필드를 한 달에 한 2번 이상 가요. 뭐 매주 가는 분도 있고 뭐 주 3일 가는 분들도 있고요. 한 번 나갈 때 뭐 이래저래 뭐 술값까지 아무리 못해도 한 4, 50은 뭐 낸다고 봐야 될 겁니다. 거기다가 뭐 장비도 사고 옷도 좀 계속 사야 되거든요. 같은 옷 계속 입고 갈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실제 골프 문화라는 거는 상당히 돈이 많이 드는 건데 그거를 약간 가성비 있게 즐긴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나는 저는 좀 그게 허세 문화가 있다라고 보고요. 또 이 다음에 이제 얘기했던 게 이제 집 그다음에 뭐 차, 인테리어, 가구, 인테리어 이런 얘기를 한 거는 네. 올라갈수록 이거는 남들은 허세처럼 볼 수 있지만 허세가 실제 허세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왜냐면 이제 없는데 내가 억지로 뭔가 하는 거를 허세라고 본다면 인테리어나 뭐 차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 허세를 부리기가 점점 쉽지는 않거든요. 돈이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 물론 카푸어라고 해서 뭐 요즘에 많이 얘기들 하시지만 카푸어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뭐 카푸어도 제가 알기로는 아마 E클래스 정도가 한계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독일 3사까지 가능하고 그 위로는 좀 힘들다던 뭐 것 같아요. 페라리를 제가 카푸어로 뽑는 분들은 있을 텐데 거의 아마 못 거의 한 3개월 안에 대부분 힘들어지시기 때문에 네네. 자랑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어디서 발현이 됐을까? SNS라는 거, 뭐 우리나라는 인스타니까 인스타를 통해서 너무 내 주변에 부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거를 깨달으면서 그때부터 나의 어떤 우울감과 좀 자존감이 좀 무너지고 그러니까 나도 뭔가 한번 뭘 해봐야 돼 라고 했던 것들이 좀 나타난 게 아닌가. 순수하게 골프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굳이 나는 재미는 없지만 나가서 그렇게 한번 하면서 인스타에 올리고 해서 자존감을 회복해야지. 너도 골프 치니? 나도 골프 치는데 한번 라운딩 나가. 라고 같이 안 나가는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 자체는 저는 큰 틀에서 인생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라운딩 딱 한 번 나가봤거든요. 네. 올해 한 번 딱 나가봤는데 재밌었어요? 사실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뭔가 어떤 기분이 들었냐면 내가 성공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초원이 있고 초원이 있고 그런 건 사람도 있죠. 별로 없고 뭔가 지금 내가 이 곳을 딱 걸으면서 산책하면서 공도 치면서 얘기도 할 수 있고 뭐 여유로움도 느껴지고 너무 좋은데 전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가는 이유가 그리고 가자고 해도 안 가는 이유가 딱 2가지인데 첫 번째는 뭔가 되게 내가 나태해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뭔가 좀 내려놓고 싶은 기분. 그다음 2번째가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는 거예요. 너무 많이 뺏겨. 아직 나는 소득을 늘리는데 자산을 형성하는데 또 다른 내 역량을 개발하는데 써야 될 시간이 너무 많은데 이건 뭐 아침에 가면 저녁에 와. 하루 종일 걸리죠. 하루가 다 날아가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아직 20대, 30대 분들은 써야 될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네. 거기에 시간을 너무 많이 쓰게 되면 좀 안 좋지 않을까, 부작용이 좀 많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 얘기도 했습니다. 영업을 해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해야죠. 그런 분들은 뭐 연봉과 상관없이 무조건 해라. 근데 이게 단순히 취미 생활로 하기엔 너무 고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강조를 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런 허세 피라미드, 어쨌든 인스타그램이 발달하면서 맘대로도 올리고 막 하니까 나도 막 하고 싶은 것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 남들이 하는 거 보니까 더 재밌어 보이는 것도 있고 실제 나는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거 탑승하지 않으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저희가 좀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지금 2030 세대, 2030 30대 초반까지입니다. 그 얘기를 할 때 조금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 짧은 생각으로는
우선은 안 하는 게 가장 맞다. 우선은. 근데 안 하기가 참 어려운 문화라고들 하더라고요. 이제는 진짜 소개팅 할 때도 인스타그램 아이디부터 먼저 물어보고 주선자가 알아서 이거 줄 테니까 사진 봐. 막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참 어렵긴 한데, 절제력이 좀 있으신 분들은 그냥 사진 몇 장 올려놓고, 그냥 인스타의 어떤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아마 대부분이 절제력이 없으실 것 같으니까 힘드시겠지만 안 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근데 안 하면 또 이게 카톡하고 똑같아서 요즘에는 이제 투지폰 쓰면 거의 뭐 이상한 사람 취급받잖아요. 왜 넌 카톡이 없냐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인스타나 뭐 이런 것들이 없으면 넌 왜 그래? 라고 하면서 또 이상하게 보는 문화까지 있다고 하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안 해야 된다. 특히 절약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인스타를 하는 거는 저는 아주 독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분노가 되더라고요. 분노가 돼서 남들은 저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지질이 궁상이지? 근데 나 혼자 저축할 땐 괜찮아요. 나 혼자 저축할 때 그냥 내가 스스로 한 거니까. 근데 거기에 만약에 옆에 남편이나 아내가 있다? 그럼 이제 남 탓을 또 하게 되면서 더 벌어와 라든지 뭐 더 아껴 뭐 네가 안 아꼈잖아 하면서 막 서로 막 싸우기 시작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오히려 지옥이 펼쳐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자하는 분들의 한정에서는 좀 안 하셨으면 그냥 카톡 프로필 정도만. 이 허세 피라미드에서 이 진짜 부자인 분도 있을 거잖아요. 네. 진짜 부자와 허세를 네. 가르는 기준은 뭘까요? 가르는 기준이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속성인 것 같아요. 아, 지속성 맞죠. 그러니까 내가 계속 할 수 있는 거면 진짜 그걸 해도 되는 분. 근데 내가 무리해서 한두 번 하고 다음에 할 때 또 부담이 된다. 아, 그러면서 인스타에 올린다? 네네. 요거는 좀 허세에 가까운 네네네. 거다. 그거는 정확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일시불과 할부의 개념일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은 뭐 마트나 백화점 가면 항상 이제 물어보자마자 일시불 할 거지, 일시불 하실 뭐 몇 개월 할 거냐, 건지. 할부로 할 거냐라고 할 때 당연히 일시불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 할부지라고 하면서 할부로 아껴야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 극단적인 표현이었던 건데, 내가 어떤 거를 할 때 돈을 모아서 해야 된다는 거. 그거 자체가 저는 뭐 아주 작게라도 허세가 들어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기본적으로 내 소비는 내 한 달의 소득 아니면 내 자산 대비 뭐 너무 가벼운 정도의 느낌이 나한테 적절한 소비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더 비싼 걸 사고 싶으면 더 부자가 되거나 소득을 더 늘려야 되는 거지. 여기서 모아가지고 사겠다라는 것 자체는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똑같은 100만 원짜리 어떤 뭐 명품 뭐 지갑이 있다고 쳤을 때 그 지갑을 그래 지갑이 다 해줬으니까 가서 사야지라는 분이 있다면 이건 내 내년도 여름에 내 생일이니까 그때를 위해서 열심히 모아야지. 그래서 사는 거는 완전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저 옛날에 뭐 얘기했는데 특정 브랜드를 말해서 좀 죄송하지만 유니클로 가서 반팔티 사면서 가격표 보진 않는단 말이죠. 물론 보는 분도 있죠. 하나씩 보지만 대부분은 안 보시잖아요. 그리고 세 개를 한 번에 묶어 팔면 사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 그냥 내가 갔을 때 필요해서 사는 게 나의 어떤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1번 기준이고요. 두 번째 기준은 뭐냐면 그렇게 모으고 모아서 뭘 산 다음에 자랑하고 싶어서 막 기분이 너무 좋을 때 그런 거는 나한테는 좀 과한 물건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꼭 자랑 안 해도 내가 필요해서 사는 거면 그거는 나한테 필요한 게 맞지만 야 무리해서 샀고 야 이건 내 친구들 없지? 그러니까 나 이거 무조건 자랑해야지 라는 행위든 아니면 식당이든 장소든 뭐 뮤지컬이든 뭐든지 간에 그런 것들은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좀 조심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2023년은 어쨌든 자산 시장이 굉장히 힘들어진 곳이기 때문에 이 허세 피라미드에서 좀 하차하는 게 우리 이제 자산을 불리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저는 그리고 아마 내년도 23년도는 허세 피라미드 이런 게 꽤 많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오히려 그렇게 허세를 부리는 친구들이 진짜 부자들 말고요. 허세를 부리는 친구들이 있다면 아마 주변에서 좀 부정적인 그런 멘트들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야, 너 월급 300인데 뭔 골프를 쳐. 막 이런 얘기들을 막 들으면서 아, 오히려 지금 이걸 하는 게 좋지 않을 거다라는 분위기가 꽤 빨리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시대가 만든 게 허세 피라미드라면 또 2023년 시대에는 또 다른 모습이 보이겠네요.